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같은 세금을 내도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이 당연하게 받던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사업소득자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자만 쓸 수 있는 필요경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이걸 모르면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세무사 사무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각각의 공제 항목을 한눈에 비교하고 두 소득이 섞인 엔잡러가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확실하게 절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름은 비슷한데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범위가 줄어드니까 시험 난이도, 여기서는 세금 부담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곱해지는 세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율하고는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건 시험 점수에서 직접 가산점을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세율 15% 구간인 분이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절감액은 15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100만 원 줄어든 것에 세율 15%를 곱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요, 세금이 100만 원 그대로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각 항목의 절세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항목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은 고용관계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세법상 다양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챙겨지는 것들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것 자체로 이미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에서 40%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 영수증도 30%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카드를 2천만 원 썼다면 25% 초과분인 750만 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 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고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주택 마련저축 공제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기준으로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가 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 체감 효과가 더 크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15%입니다.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2배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이 공제의 체감이 상당히 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은 한도가 없고 자녀는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습니다.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연 1천만 원 한도로 15%에서 17%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계시다면 연간 최대 10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주택자금 이 5가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핵심 공제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연 13만 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절세 핵심은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없는 대신 필요경비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차량 유지비 같은 항목을 적격증빙으로 입증하면 수입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이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3천만 원이라면 사업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경비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나는 겁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고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더 복잡하지만 그만큼 세제 혜택이 크고 간편장부는 이름 그대로 기록이 간편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를 하는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비율이 높아서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쪽은 경비 비율이 낮아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고 안내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장부를 기장해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도 하는데 사업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연 600만 원 전액 공제가 되고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연 400만 원 공제, 1억 원 초과는 연 200만 원 공제입니다. 2025년부터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사업자분들은 올해부터라도 꼭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세액공제인데요. 사업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연 7만 원에 불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13만 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와 노란우산공제가 절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일반 사업소득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입니다. 둘째,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한 경우입니다. 셋째,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 사업하면서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면 어떤 혜택이 추가되느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도 연 12만 원으로 일반 사업소득자의 7만 원보다 5만 원이 더 높습니다. 사장님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 성실사업자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실사업자 인정을 받으면 일반 사업자 대비 연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혜택을 받은 뒤 사업소득 금액을 20% 이상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성실신 고액인 대상자는 10% 이상 과소신고 시 추징 대상이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긴 엔잡러라면 양쪽 공제를 정확히 분리 적용해야 합니다. 뒤섞으면 공제 누락이나 중복 적용으로 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최근 부업하는 직장인이 정말 많아졌는데 세금 처리에서 실수하는 분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3.3% 원천 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소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미 떼인 세금, 즉 기납부세액은 종소세에서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고 기납부세 공제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용 카드와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분 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소득분 필요경비는 중복 적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가 사업용 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는 겁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만 처리해야 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걸 헷갈리면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구분해서 처리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으니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충족한다면 유료비와 교육비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올해 종소세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들이니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첫째 자녀 공제액이 종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 인당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구분 없이 공통 적용됩니다. 다음은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적용이고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2026년 안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제도가 2026년 말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한도도 올랐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세액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 공제율이 17%이고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됩니다. 월세 납부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자금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적격 증빙 관리가 생명이에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시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보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입니다.
이 혜택 하나만으로도 복식보기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N잡러는 세율 구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분의 필요경비를 꼼꼼히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에서 이미 연말정산한 공제 항목을 종소세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챙기기,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와 노란우산공제, N잡러는 분리적용과 세율 구간관리, 이것이 각 소득 유형별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지 않는 공제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달라진 세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